안녕하세요. 문어발 경제입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규제 품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딱 하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만 공격한 것입니다. 5G 시대 기술 전쟁이라는 시각으로 보았을 때 삼성전자의 미국 이전을 노린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저의 생각이고 음모론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정황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설명하고 자세한 배경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트럼프의 첫 방한 때 삼성전자 공장을 보고 큰 관심을 표현했는데 저런 건 미국에 지었어야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몰라도 방문 시기와 동시에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인 6월 달에 왔을 때도 몇 층이냐고 물어보면서 공장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9년 1월 이재용이 파운드리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합니다. 무려 133조.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만수르입니다. 이 사람 친형 이름이 쉐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라얀. 이름 되게 어렵네요. 그냥 만수르의 친형이라고 할게요. 만수르 친형이 2019년 2월에 한국에 왔는데 축구단 인수하러 온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재용과 만났습니다. 만수르의 친형은 여러 군데 투자를 하였는데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미국의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 대주주입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순위 3위인데 7나노 공정의 투자를 포기하면서 대만의 TSMC랑 삼성에게 사실상 밀렸다고 봐야 합니다. 2019년 5월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오자마자 이재용과 둘이서 긴밀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시와 이재용은 과거 부시가 텍사스 주지사 시절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텍사스주에 위치한 오스틴에 세움으로써 부시와 이건희 회장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재용은 이번이 부시와의 두 번째 만남인데 작년 12월 아버지 부시의 장례식장에는 참석 안 하고 인도의 재벌의 결혼식만 갔습니다. 즉 이해관계만 있지 친분관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부터 대다수가 아실만한 내용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중 경제인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롯데 신동빈 회장을 추켜 세웠고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세금과 규제를 줄였다는 식으로 농담을 던졌는데 이게 트럼프식 화법입니다. 이후에 알다시피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의 수출 제한을 단행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트럼프가 삼성 세탁기를 규제하면서 수출이 막히자 삼성은 미국의 세탁기 공장을 세운 사례도 있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상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일본의 추가 수출 제한 조치는 형식적으로 한두 개쯤은 추가될지 몰라도 사실상 현 상태로 유지되면서 사태는 장기화되고 삼성전자가 국내 투자를 대폭 축소하고 만수르 형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 아니면 오스틴 공장의 투자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일본의 수출 제한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규제일 뿐이지 공식적으로는 삼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미국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은 수출 제한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파운드리의 미국 이전은 미국 입장에서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고 5G 시대 미국의 IT 기업에게 좋은 환경이 제공되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근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미중 무역전쟁부터 얘기해야 하는데 맨날 수백조 관세를 때리니 많이 하면서 말로는 엄청나게 부풀려 놓고도 수시로 휴전이래요. 일부는 관세를 부과하긴 했지만 형식적인 거라서 대규모의 전쟁은 아니고 스파이칩 어쩌고 하면서 딱 하나 화해를 콕 찍어서 강하게 제재 중입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5G 시대의 기술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화웨이냐? 화웨이는 통신장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5G의 시작은 당연히 통신망부터 쫙 깔아야 합니다. 미국의 주장대로 화웨이 제품이 해킹으로 인하여 국가 안보에 위협을 느낄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번 일본의 제재 분야가 반도체이기에 SK 하이닉스도 있는데 제가 왜 하필 삼성만 얘기하냐면 메모리 쪽에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삼성이 대규모로 투자가 계획되어 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파운드리 쪽에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파운드리는 단순히 반도체를 설계한 회사를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소형화, 낮은 단가, 그리고 생산 차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요만한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보통 100만원인데 생산되는 기술이 떨어진다면 이렇게 소주병만한 스마트폰을 그것도 몇 달간 기다렸다가 300만원에 사야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하게 오버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파운드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5G 시대란 쉽게 말해서 모든 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몰려 있습니다. 화웨이는 5G 시대의 보안 문제로 안보의 위협이라면 향후의 삼성은 기술 유출에 대한 위협과 동시에 미국도 5G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매우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라면 공장이 미국에 있는 것이 미국에게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특수작전처럼 민간인을 피해서 군사시설만 요격하듯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정밀하게 겨냥했다는 점, 파운드리의 대부분 고객사가 미국 IT 기업으로서 미국도 크게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G20 정상회담하면서 미국과 일본하고도 많은 대화가 있었을 텐데 G20 직후에 규제를 발표한 점이 이런 의혹을 갖게 하는 이유입니다. G20 정상들이 모여서 서로 잘 되고자 해놓고서 끝나자마자 WTO에 위배되는 수출 제한을 한다. 아베가 머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개념까지 없는 거 아니고서야 딱히 이 시기에 독단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많이 이상한 것이죠. 혹시라도 아베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면 미국이 지금처럼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례지만 80년대에 일본이 삼성 반도체를 죽이려다가 미국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한 방에 훅 갔던 경험이 있어서 일본 단독으로 반도체 규제를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죽이기는 그렇다고 일본이나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들한테 맡기면 소주병만한 스마트폰을 300만원에 사야 돼요. 작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제 생각이자 결론이지만 이번 수출 규제의 진정한 의도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에 미국 투자 유치와 아베의 정치적 목적 딱 두 가지로 예상됩니다. 요새 극우 이런 게 대세다 보니까 아베 입장에서도 이럴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니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개인적으로는 아니길 바라지만 위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깊게 생각해야하는 취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방송이라 많이 어색하고 편집도 엉망일 텐데 부족한데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에게 제 채널을 소개시켜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